그런가 하면요. 야, 이건요.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진짜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주위에서 잘 들어보셔야 할 그런 일이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2020년입니다. 신임 여성 직원이어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4개월 후에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됐습니다. 네. 이때 이 여성 직원이 옆 부서장, 그러니까 초면인 옆 부서장과 함께 네. 다른 상사 3명과 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생겼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하하. 그냥 점심 먹는 자리인데 무슨 회식 자리도 아니고 어떤 사달이 났다는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처음은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요. 어디에 사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저 무슨 역 근처에 삽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근속연수가 무려 25년인 다른 상당히 간부가요. 구체적으로 적었네요. 네. 네, 이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역! 땡땡 씨도 거기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땡땡 씨가요. 네. 당시에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 신입 사원보다 무려 20세 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어요. 이걸 농담으로 건넬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맞습니다. 게다가요,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 해당 간부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치킨 좋아하나? 치킨 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밥 먹으면서 뭐 쓸데없는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니, 네. 치킨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그 땡땡 씨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킨을 물어본 거는 거의 일부러 엮으려고 물어본 거죠. 게다가 해당 직원이 심지어 일부러 이제는 치킨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도 많아. 그래도 안 돼? 라면서 계속 이성적으로 엮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요. 최재명 교수님. 날은 어버이날인데 어른들의 행태가 오늘 저희가 접하는 사연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어른들의 행동이 왜 이렇게 진짜 추잡스럽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한 번 던질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눈치가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고 밥 먹는 사람. 자기들끼리 낄낄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놓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거기 자리 있지도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 와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시던 얘기를 던질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맥락상 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요. 무슨 역에 사는데 그 역 주변에 사는 직원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 직원이 느낄 수 있을 불쾌감을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말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끊었어야죠.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뭐 그래도 안 돼, 돈이 많은데 안 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성 직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그 돈이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본인이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또는 뭐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 사람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자꾸 몰고 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회사 측이 이 얘기를 듣고 인사 조치를 했는데 해당 간부와 해당 직원을 분리시켰고요. 그리고 해당 간부에겐 견책 3일을 징계처분 내렸어요. 이것도 너무 저는 약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당 직원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요. 휴직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혹시 이렇게 되면 그 상사란 사람 화들 아차 싶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간부는 일단 억울함을 나타냈는데요. 미혼인, 그러니까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한 농담을 했을 뿐이지 내가 뭐 음란한 농담을 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게 음란한지 성적인 건지는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원이 판단해 줄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우선 성희롱의 기준부터 제시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직원이 거부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 성격, 환경, 외모 등에 관계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비뚤어진 시각이에요, 진짜네. 그렇습니다. 이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네.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고 아하.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은 여성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재판부도 뭔가 이 판결을 내릴 때는 근거로 삼은 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최지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해당 기업이요.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 말은 회사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 결국 회사 내 공동체는 이미 이 사안이 성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이 해당 간부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심도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고방식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이제는 관습적으로 그러려니 상사는 무슨 말해도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언어나 이런 젠더, 성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이게 성희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끔 회사에 가서 20, 30년 회사에서 열심히 애쓴 경력이 말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한번 하기 전에 되새겨봐서 이 말을 남이 들으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라고 전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그럼 그렇게 민감이 아닙니다. 이 여성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랑에는 국경도 연령 차이도 없지만 마치 자신을 돈만 많으면 아무하고도 사귈 수 있지 이렇게 연결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동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힘, 말의 힘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뭐든지 역지사지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간부라는 사람도 혹시 집에 따님이 있다면 그 따님이 직장에서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 좋겠어. 그럴 수도 있지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답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동 조심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